정말 동훈 씨 맞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이 어떻게 회장님이 되어서 나타난 거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H호텔 로비는 오늘도 성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위용을 뽐내는데 그 화려함의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진 기둥 뒤편에는 조그만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의 청소를 도맡는 50대 중반의 명자 씨가 무릎이 닳도록 걸레질을 하며 바닥의 얼룩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세월을 증명하듯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 지나가는 손님들의 구두굽 소리에 행여나 방해가 될까봐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일만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 생각에 명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버텨냅니다. 화려한 호텔의 풍경 속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존재하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엔 누구보다 빛나는 과거가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매서운 향수 냄새가 풍겨오고 명자 씨의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들이우는데 호텔 객실 관리를 총괄하는 최 실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명자 씨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명자 씨의 낡은 작업복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노골적으로 인상을 구깁니다. 아줌마 내가 몇 번을 말해요. VIP 오시는 시간대에는 로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최 실장의 날선 목소리에 명자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데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최 실장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듯 그는 혀를 차며 모욕을 줍니다. 호텔 물 관리 안 합니까? 손님들 비위 상하게 그 꼬질꼬질한 꼴이 뭐냐고요.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요.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쏟아지는 모멸적인 언사에 명자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와 양동이를 챙기려 하지만 당황한 탓에 그만 양동이를 툭 건드리고 말고 더러운 걸레 빤물이 최 실장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튀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최 실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 실장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명자 씨가 들고 있던 걸레를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물에 젖은 걸레는 힘없이 날아가 명자 씨의 뺨을 스치고 차가운 바닥에 처박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명자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소매로 최 실장의 구두를 닦으려 하지만 최 실장은 더럽다는 듯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칩니다. 저리 치워요. 그 더러운 손.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아줌마 오늘 작정했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이 꼴 못 보니까 당장 나가. 로비를 지나던 젊은 직원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모여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명자 씨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최 실장의 권력이 무서워 눈을 피하거나 외면할 뿐 약자의 서름을 모른 척하는데 명자 씨는 쏟아진 물을 자신의 옷으로 훔쳐내며 서러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지만 최 실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돌아다닐 곳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다니란 말입니다. 그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명자 씨의 가슴에 꽂히고
그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만 응시하며 견뎌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까지 짓밟히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통하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이 수모를 참아내야만 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쫓기듯 지하 창고로 내려온 명자 씨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남들은 식당에 가지만 그녀는 식권을 살 돈도 아까워 집에서 싸온 찬밥 덩어리를 주섬주섬 꺼내놓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먹어야 일을 하기에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는데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 한 방울이 식어버린 밥 위로 툭 떨어집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손목을 주무르다 문득 손목에 감겨있는 낡은 초록색 머리끈을 바라봅니다. 색이 바래고 고무줄이 늘어났지만 30년 전 그 사람이 선물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동훈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났겠지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여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창고의 적막한 공기뿐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모릅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호텔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창고에서 점심을 때우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니 휴게실에 모여있던 동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합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곳이 명자 씨가 등장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는데 그 적막이 비수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저기 김 여사, 최 실장한테 찍혔대. 괜히 아는 척하다가 우리까지 불똥 튀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귓속말이 명자 씨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오고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 슬그머니 벽 쪽으로 붙어 섰습니다. 함께 일한 지 꽤 오래된 동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하니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명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돌리는 것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일은 없는데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명자 씨는 이 차가운 무시와 냉대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버텨야만 합니다. 오후 업무를 배정받기 위해 직원 사무실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 최 실장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명자 씨를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아줌마 아직도 집에 안 갔어요? 멘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네.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가시가 돋쳐 명자 씨의 심장을 콕콕 찌르는데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조아릴 뿐입니다. 오늘 VIP 연회장 화장실 담당 알죠? 거기 변기 하나라도 물기 있으면 그때는 정말 해고니까 각오해요. 최 실장은 일부러 가장 힘든 구역을 명자 씨에게 떠넘기며 즐거워하는데 그곳은 워낙 넓고 까다로워서 젊은 직원들도 기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선택권이 없기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고 최 실장은 그런 그녀를 깔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사라집니다. 악독한 상사의 갑질 앞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듯 일하는 명자 씨의 처지가 너무나 기구합니다. 연회장 화장실에 도착한 명자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변기를 하나씩 닦기 시작하는데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매운 기운에 눈물이 핑 돕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문지르다 보니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오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을 만큼 굳어버려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최 실장이 트집 잡을까 거울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 마른 수건으로 닦고 또 닦아내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고 늙어 보입니다. 한때는 고운 피부에 맑은 눈을 가진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 명자였는데 지금은 주름진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고생만 한 늙은이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울컥하여 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거친 고무장갑의 감촉이 얼굴에 닿자 서러움은 배가 되어 밀려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소박한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잠시 허리를 펴는데 화장실로 들어오던 어린 여자아이와 명자 씨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명자 씨의 낯선 복장을 보고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뒤따라 들어온 아이 엄마가 기겁하며 아이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 지지야 지지, 만지면 안 돼. 청소하는 아줌마랑 가까이 가지 마.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장실을 울리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자 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세균 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고 자신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의 엄마인데 밖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멀어지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명자 씨는 쓴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퇴근 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씩 옷을 갈아입는데 최 실장이 다시 나타나 앞을 막아섭니다. 이봐요, 아줌마 어디 가려고 그래요? 연회장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잖아. 오늘 다 끝내기 전엔 퇴근 못해요.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에 명자 씨만 붙잡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최 실장.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살피며 빠져나가고 넓은 뒷마당에 명자 씨 혼자 남겨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며 명자 씨는 망연자실 주저앉고 마는데 어디선가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 젖은 등을 시리게 합니다. 달빛 아래 홀로 쓰레기를 뒤적이며 빈 병과 캔을 분류하는 그녀의 손이 추위에 얼어 붉게 부어오르는데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날 언손을 호호 불어주며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의 따뜻했던 약속 말입니다. 동훈 씨 당신 약속 못 지켰네. 나 이렇게 손이 다 망가져 버렸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는 명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녀의 고단한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외로운 밤을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호텔의 하루 일과가 정신없이 흐르고 명자 씨는 최 실장의 특별 지시로 VIP 스위트룸 청소에 투입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최고급 객실의 위용에 압도되어 명자 씨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운데 혹여나 비싼 가구의 흠집이라도 날까 숨소리마저 죽이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꼼꼼하게 줍고 닦아내기를 반복하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내는데 그녀의 성실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객실은 본래의 광채를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아까부터 최 실장이 복도 끝에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명자 씨는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 더욱 부지런히 손을 놀립니다. 자신을 향한 최 실장의 적개심이 단순한 갑질을 넘어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이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청소를 거의 마무리할 무렵 객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투숙객인 사모님이 들어오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장대로 달려가 보석함을 뒤적이며 소리를 지르는데 무언가 찾는 물건이 없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어? 다이아 반지. 분명히 여기 빼놓고 나갔는데 사모님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요했던 객실을 순식간에 찢어놓고 명자 씨는 놀라서 청소기를 멈추고 구석으로 물러나 섭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는데 사모님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명자 씨를 쏘아보며 소리칩니다. 아줌마가 가져갔지? 내 반지.
여기 들어온 사람 아줌마밖에 없잖아. 당장 내놔. 내 3캐럿 다이아. 명자 씨는 너무나 억울하여 손사래를 치며 부인해보지만 흥분한 사모님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최 실장이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명자 씨를 한 번에 보낼 기회를 잡았다는 듯 최 실장의 눈빛이 비열하게 빛나고 그는 사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모든 책임을 명자 씨에게 돌립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손버릇이 안 좋아서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최 실장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명자 씨를 도둑으로 단정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짜고 치는 각본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보석함 근처에도 안 갔어요. 명자 씨가 울먹이며 호소하지만 최 실장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더욱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아줌마야. 가난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팔자 고치고 싶었나 보지. 당장 바른 대로 말 안 해. 최 실장은 명자 씨의 해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치고 맙니다. 가방 안에 있던 명자 씨 초라한 살림살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와 다 쓴 파스 몇 장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바닥을 뒹굴며 흩어집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최 실장과 사모님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데 명자 씨는 자신의 밑바닥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닐진데 가난하기 때문에 의심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발가벗겨지는 이 치욕적인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줍는데 최 실장이 구둣발로 명자 씨의 손을 지그시 밟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협박합니다. 쉬하지 말고 반지 내놓으라니까. 당신 가방에 없으면 몸수색이라도 해야겠어.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명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 방에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실장은 그저 콧방귀만 낄 뿐입니다. 지금 경찰 부르면 당신 인생 끝이야.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싶어? 아니면 조용히 시인하고 빌 거야? 선택해. 3초 준다. 최 실장의 잔인한 최후 통첩에 명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경찰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녀에게 이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훔치지도 않은 반지를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쇠고랑을 차야 하는 것인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명자 씨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들바들 떨고만 있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이 넓은 호텔에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고요했던 호텔 복도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처럼 살벌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나타나자 명자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갈 것만 같은데 최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나서서 거짓된 정황들을 술술 늘어놓습니다. 경찰관님, 바로 이 여자입니다. VIP 고객님의 3캐럿 다이아 반지를 청소하는 척하며 슬쩍했습니다. 저희가 목격자는 없지만 정황상 이 여자가 유력하니 조사해 주십시오. 최 실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경찰관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일제히 명자 씨에게로 쏠리는데 그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자범 취급을 받게 되니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는
공포에 질려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사모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경찰들 앞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명자 씨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반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일해도 구경조차 못할 귀한 물건이야. 가난하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모님의 천박한 독설들이 명자 씨의 가슴을 난도질하는데 경찰관조차 사모님의 기세에 눌려 명자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분위기입니다. 아주머니 그냥 순순히 인정하시죠. 여기서 버티면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물건 돌려주시면 합의해 드릴 테니 어서 어디 숨겼는지 말씀하세요. 경찰관의 회유 섞인 추궁에 명자 씨는 미칠 것만 같아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훔치지 않은 걸 훔쳤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쳐보지만 가진 것 없는 자의 진실은 철저하게 무시당할 뿐입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최 실장은 답답하다는 듯 나서서 더욱 악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경찰관님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줌마 몸수색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옷 속에 숨겼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사색이 되어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는데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여기는 제 일터이고 직장인데 동료들이 볼 수도 있는 복도에서 몸수색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입니다.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가 옷을 벗어야 믿으시겠어요? 명자 씨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최 실장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하지만 그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싸늘한 비웃음을 날릴 뿐입니다. 당당하면 못 벗을 이유가 없잖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버티는 거겠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으려 드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명자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호텔 로비로 질질 끌려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구경을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눈동자 하나하나가 명자 씨를 찌르는 바늘과 같습니다. 저 아줌마 도둑질하다 걸렸대.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안다니까. 근본 없는 사람을 쓰면 이렇다니까. 사람들의 멸시 섞인 속삭임이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고 명자 씨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자신을 변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이대로 혀라도 깨물고 싶지만 집에 있는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도둑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1000번 만번 외쳐보지만 기적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 실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저앉은 명자 씨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해고야. 퇴직금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간방 가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아. 그때 로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길을 트고 그 사이로 중후한 노신사가 걸어옵니다. 바로 H그룹의 강동훈 회장이 예고도 없이 호텔 시차를 나온 것인데 로비 한복판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집니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고 최 실장은 화들짝 놀라 달려가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좀도둑이 들어서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듣던 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여인에게 닿고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낡은 초록색 머리끈을 발견하는 순간 강 회장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명자 씨의 손목이었고 그곳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낡은 초록색 머리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뇌리에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돈이 없어 길거리 좌판에서 500원을 주고 사주었던 그 머리끈, 나중에 성공하면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약속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을 칩니다. 설마 그 흔해 빠진 머리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해 보려 하지만 매듭 끝에 서툴게 새겨놓았던 이니셜 K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쿵쾅거립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그가 고작 낡은 고무줄 하나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그토록 찾았던 나의 첫사랑 명자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강 회장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 실장은 회장님이 다가오자 명자 씨가 행여나 회장님의 옷깃이라도 스칠까봐 기겁하며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잡범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회장님은 집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최 실장이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명자 씨를 벌레 쫓듯 밀어내려 하지만 강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최 실장을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오히려 최 실장의 그 무례한 태도가 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다가 다시 명자 씨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여인의 등에서 전해지는 그 서러운 떨림이 강 회장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그는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끼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고 최 실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자세를 낮추는 그 기이한 광경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명자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려다 그녀가 움찔하며 몸을 피하자 황급히 손을 거두고 말을 건넵니다. 이보시오 부인, 고개를 좀 들어보소. 내 물어볼 것이 있어 그러니 잠시만 얼굴을 보여주시구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 대신 물기가 어린 부드러움이 가득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명자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이 낯선 노신사의 친절함에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고 세월의 풍파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맑고 선한 눈망울만큼은 30년 전 그대로임을 확인하자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명자야, 정말 너로구나.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이름을 간신히 삼키며 주먹을 꽉 쥐는데 명자 씨는 눈앞의 화려한 회장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명자 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삼키며 지금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이고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 우선 이 억울한 상황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냉철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최 실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최 실장, 자네는 이 직원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CCTV 확인은 해보고 경찰을 부른 건가?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추궁에 최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합니다. 아, 그게 저 방에는 CCTV가 없어서. 하지만 정황상 이 여자가 확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견물생심이라고 최 실장의 변명을 듣던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칩니다. 닥치게, 자네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몬단 말인가. 내 호텔에서 억울한 직원이 생기는 꼴 절대 두고 볼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게. 강 회장의 서슬 펄언 불호령에 경찰들도 주춤하며 물러서고 기세등등하던 사모님조차 회장님의 위압감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눈치만 봅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명자 씨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인. 제가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드리리다. 내 호텔 직원은 내가 지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듬직한 목소리에 명자 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납니다. 거칠고 투박한 명자 씨의 손이 강 회장의 따뜻한 손 안에 들어오고 그 온기가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전류가 흐릅니다.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강 회장은 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명자 씨를 부축하여 걸어가는 강 회장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강 회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VIP 접견실로 평생 구경조차 못 해본 고급 가구들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입니다. 명자 씨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비단 소파에 앉는 것이 황송하여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안절부절 못하는데 강 회장은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 그녀의 언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 좀 진정하세요. 놀란 가슴에는 대추차가 최고입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에 명자 씨는 몸 둘 바를 몰라하며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드는데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회장님, 저 같은 천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명자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천한 직업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부인은 우리 호텔을 빛내는 가장 귀한 분이니 대접받아 마땅합니다. 그 한마디가 명자 씨의 가슴을 울려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핑 돕니다. 차를 마시며 안정을 되찾은 명자 씨에게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은데 그 손목에 있는 머리끈 말입니다. 사연이 있는 물건처럼 보이는데 오래 간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 회장의 질문에 명자 씨는 자신의 낡은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며 아련한 추억에 잠깁니다. 이건 제 첫사랑이 준 선물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500원을 주고 사준 보잘것없는 고무줄이지만 저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명자 씨의 입에서 나온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그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시냐고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네, 언젠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거든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소식이 끊겼지만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 믿어요. 명자 씨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자 강 회장은 솟구치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그 시각 1층 로비에서는 최 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이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개입하신 마당에 만약 명자 씨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니 어떻게든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기 실장님, 사실 반지를 찾았어요.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못 봤네요. 사모님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보이자 최 실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반지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죄 없는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까지 부른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고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최 실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모님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사모님, 이거 지금 밝혀지면 사모님도 무고죄로 곤란해집니다. 차라리 저 여자가 훔쳐갔다가 겁이 나서 몰래 돌려준 걸로 하시죠. 그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최 실장의 비열한 계략도 모른 채 접견실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강 회장은 명자 씨의 고단한 삶을 하나하나 전해 들으며 가슴을 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안쓰러워 강 회장은 쥐고 있던 주먹을 떱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진작에 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이토록 고생시켰구나.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사죄를 하며 강 회장은 명자 씨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얹습니다. 이제 고생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앞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가 부담스러운 명자 씨는 손을 빼내려 하지만 강 회장은 놓아주지 않고 더욱 힘주어 잡으며 말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 모든 걸 걸고 약속합니다. 그 강단 있는 눈빛에서 명자 씨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고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옴을 느낍니다. 그때 접견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 실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강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명자 씨를 협박하러 온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화장실에 갔고 명자 씨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최 실장은 다짜고짜 그녀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아줌마 회장님한테 뭐라고 꼬리쳤어? 불쌍한 척 연기해서 위기 넘기려나 본데 어림없는 수작 부리지 마. 최 실장은 품에서 반지를 꺼내 명자 씨의 앞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으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 반지가 왜 아줌마 주머니에서 나올까? 훔친 거 들킬까봐 숨겨놨던 거지. 이제 증거까지 나왔으니 당신은 끝이야. 명자 씨가 기겁하며 반항해보지만 힘센 최 실장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 그의 악랄함에 치아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공포를 느낍니다. 이거 나요. 왜 이러세요? 저는 훔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자 씨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때마침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명자 씨의 주머니에 억지로 반지를 넣고 그녀를 범죄자로 확정 지으려는 순간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접견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립니다. 내 이놈,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호랑이 같은 기세로 달려든 강 회장이 최 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최 실장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명자 씨는 숨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최 실장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신음합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 오해십니다. 이 여자가 반지를 훔친 게 확실해서 제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최 실장은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목격한 강 회장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조작질을 해놓고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건가? 자네는 내 호텔을 모욕하고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최 실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갑니다. 강 회장은 명자 씨의 주머니에서 최 실장이 쑤셔 넣었던 반지를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반지는 명자 씨가 훔친 게 아니라 자네가 몰래 훔쳐서 숨기고 있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 CCTV가 없는 것을 악용해서 힘없는 직원을 벼랑 끝으로 몰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나. 강 회장의 날카로운 추궁에 최 실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모님 역시
자신들의 공모가 드러날까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데 강 회장의 매서운 눈길이 그녀를 향합니다. 부인도 똑똑히 들으시오. 내 직원을 함부로 도둑 취급하고 갑질을 일삼은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호텔은 돈만 많고 인격이 덜 된 그런 손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강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사모님은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비서실장과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접견실 안으로 들이닥쳐 도열합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비서실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고 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최 실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지시합니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내 호텔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한 파렴치한 자다. 경찰에 넘겨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이 최 실장의 양팔을 꺾어 짐짝처럼 일으켜 세웁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최 실장이 울며불며 매달려 보지만 강 회장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그는 처참한 꼴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악랄했던 빌런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속이 뻥 뚫리는 순간입니다. 난장판이 정리되고 고요해진 방에 강 회장과 명자 씨 단둘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며 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고 명자 씨 앞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보셨을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부인. 최고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믿지 못할 광경에 명자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명자 씨의 떨리는 물음에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명자야, 나다 동훈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강동훈이다. 동훈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명자 씨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자 명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정말 동훈 씨 맞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런 회장님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돼요. 명자 씨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자 강 회장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댑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명자야. 내 약속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는 그 약속. 지금부터라도 지키게 해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30년 세월의 한을 토해내듯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초라한 파출부와 재벌 회장이 아닌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연인으로 돌아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두 사람. 그 감동적인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회장님이 명자 씨를 첫사랑이라 밝히고 눈물로 재회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호텔 전역으로 퍼져나가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직원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방금 전까지 명자 씨를 따돌리고 투명 인간 취급했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혹시라도 자신들이 했던 험담이 회장님의 귀에 들어갈까봐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립니다. 특히 명자 씨에게 굳은 일을 떠넘기고 뒤에서 비웃었던 작업 반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으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립니다. 호텔 로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회장님과 명자 씨가 내려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파출부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호텔의 안주인이 된다는 이 드라마 같은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이제 명자 씨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명자 씨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최 실장이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말끔하던 정장은 엉망으로 구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끌려가는 최 실장의 몰골이 참으로 가관이라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듭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명자 씨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처자식을 봐서라도 선처해 주시면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무시하며 독설을 퍼붓던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리는 꼴이 역겹기 그지없어 명자 씨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 실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피했을 테지만 이제는 강 회장의 든든한 보호 아래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장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부디 그곳에 가셔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명자 씨의 뼈 있는 일침은 최 실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욕설 하나 섞지 않고도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명자 씨의 품격 있는 모습에 지켜보던 직원들은 존경심을 느끼며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반성합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명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경찰들에게 손짓하여 최 실장을 밖으로 끌어내게 합니다. 살려주세요. 사모님, 회장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아기는 그렇게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최 실장이 사라진 로비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고 강 회장은 호텔의 모든 임직원을 로비로 집합시킵니다. 총지배인을 비롯한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강 회장의 한마디를 기다리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명자 씨는 강 회장의 옷소매만 꼭 붙잡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분은 내 호텔의 가장 귀한 손님이자 앞으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나를 대하듯 깍듯하게 모시고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시오. 강 회장의 불호령 같은 선포에 임직원들은 일제히 복창하며 명자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합창하듯 외치는 그 우렁찬 인사소리에 명자 씨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남들의 눈치만 보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두의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자 권선징악의 완벽한 결말입니다. 공식적인 소개가 끝난 후 강 회장은 명자 씨를 이끌고 호텔 내 최고급 스파와 뷰티숍으로 향합니다. 고생한 흔적을 지워주고 싶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명자 씨의 단장을 부탁하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호사스러운 대접에 명자 씨는 꿈만 같아 볼을 꼬집어 봅니다. 거친 손은 마사지로 부드러워지고 헝클어진 머리는 우아하게 정리되며 낡은 작업복 대신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입으니 거울 속에는 청소부 이명자가 아닌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명자 씨는 울컥하여 눈시울을 붉히는데 단장을 마치고 나온 그녀를 본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명자야 정말 곱다 고워. 내 눈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찬사에 명자 씨의 얼굴은 수줍은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가고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최 실장이 잡혀간 뒤에도 호텔은 여전히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하여 VIP 객실의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명자 씨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모님은 변호사들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소파 깊숙이 몸을 숨기려 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합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고 사모님이 꽥꽥 소리를 질러보지만 H그룹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입니다. 호텔 측은 허위 사실로 직원을 괴롭힌 사모님을 영구 출입 금지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모님이 자신의 재력보다 더 큰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한편 지하 청소부 대기실에서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좌불안석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명자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평소 명자 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점심시간에도 끼워주지 않았던 매정한 동료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합니다. 잠시 후 명자 씨가 강 회장과 함께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명자 씨 아니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어서 몰라봤습니다. 제발 해고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명자 씨를 괴롭혔던 김 반장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명자 씨는 그들을 차갑게 내칠 수도 있었지만 자신도 배고픔의 서러움을 알기에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지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들어올 신입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그런 동료가 되어주세요. 명자 씨의 넓은 아량과 포용력에 동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호텔에서의 모든 정리가 끝나고 강 회장은 명자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어디론가 급히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달동네. 명자 씨가 사는 낡은 집 앞인데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시켜 집 안에 있던 짐들을 챙기게 합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며 당장 거처를 옮기자고 서두르는데 명자 씨는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슬고 외풍이 심해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그 방에서 명자 씨가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강 회장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제 따뜻한 물 펑펑 나오고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며 강 회장이 명자 씨의 손을 꼭 잡는데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명자 씨의 엄마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와 고급 세단과 수행원들을 구경하고 명자 씨가 재벌 회장과 간다는 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부러워합니다.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시만 당하던 달동네 아줌마가 신데렐라가 되어 떠나는 뒷모습은 동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도둑 누명을 썼다가 오해를 풀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두서없이 설명을 늘어놓는데 수화기 너머의 딸은 울먹이며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부터 앞세웁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았던 엄마가 갑자기 호강을 하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 회장이 전화기를 건네받아 자신이 명자 씨의 옛 친구이며 앞으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자식들에게 듬직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 중후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에 자식들도 안심하며 기뻐하고 명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는 자식들 등록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게 해줄 수 있어 명자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쁩니다. 엄마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강 회장은 명자 씨를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합니다. 은은한 촛불과 향기로운 꽃내음,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강 회장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명자 씨의 앞에 조심스레 놓습니다. 상자를 열자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명자 씨는 숨이 멎을 듯 놀랍니다. 30년 전 고무줄 머리끈을 주면서 나중에 꼭 다이아로 바꿔주겠다던 그 철없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강 회장의 고백에 명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강 회장은 명자 씨의 손목에 감긴 낡은 초록색 머리끈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제 이 낡은 고무줄은 보내주고 저와 함께 남은 생을 빛나게 살아주시오.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의 넓은 품에 안기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밤이 깊어갑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오고 H호텔 야외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명자 씨가 수줍은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자 하객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그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평생 고무장갑에 갇혀 살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향기로운 부케가 들려있고 주름진 눈가에는 슬픔 대신 벅찬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강 회장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소년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신부 명자 씨를 맞이하는데 두 사람의 맞잡은 두 손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입니다. 가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맺어진 이 황혼의 로맨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뉴스에도 소개될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청춘보다 더 뜨겁고 순수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뭉클하게 만듭니다. 하객으로 참석한 호텔 직원들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꽃가루를 뿌려줍니다. 결혼 후 명자 씨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사장이 된 첫날 명자 씨는 화려한 집무실 대신 지하 직원 식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모님처럼 희망을 잃지 않을게요. 직원들은 명자 씨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명자 씨 또한 그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의 자신을 위로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어 제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당당했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겸손한 명자 씨의 인품은 강 회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내조가 됩니다. 명자 씨의 자녀들 또한 강 회장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 그동안 돈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유학을 떠나 공부를 시작했고
작은 딸은 원하던 가게를 차려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명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회장님과 행복하게만 사세요. 저희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자식들의 듬직한 영상 편지를 보며 명자 씨는 안방에서 강 회장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훔칩니다. 내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주겠다는 강 회장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고 그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불러 살뜰하게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명자 씨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지난 30년의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H호텔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했습니다. 갑질과 무시가 판치던 삭막한 곳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일터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객실 실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해주며 명자 씨가 만든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은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비 구석에서 숨죽여 청소하는 직원은 없으며 모두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끔 명자 씨가 호텔에 들르는 날이면 직원들은 아이돌 스타를 본 것처럼 환호하며 달려나와 반기는데 그것은 강요된 의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모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명자 씨는 로비를 거니는데 문득 기둥 뒤편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픈 그림자는 사라지고 환한 빛만이 호텔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강 회장과 명자 씨는 호텔 옥상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봅니다. 명자 씨의 어깨를 감싼 강 회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명자야, 지금 행복하니? 그 물음에 명자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동훈 씨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꿈만 같아서 깨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요. 강 회장은 명자 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속삭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이고 미래란다. 사랑한다 명자야.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황혼의 입맞춤을 나누고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초라한 파출부에서 재벌가 사모님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명자 씨.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